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1일 오후입니다. 참 힘든 세월인데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어제 제가 강직들을 잘 안 봐요, 요새. 저는 잘 보는 게 판도라를 잘 봐요, 판도라를. 판도라를 보면은 여야 한 명씩 데려다 놓고 또, 탁석산이라는 삐딱한 시선의 탁석사 철학자, 그 친구가 재밌어서 보는데요. 또 여야 한 명을 데려다 놓고 논쟁을 일삼는 판도라를 보는데, 이 강적들은 보면은 100% 보수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런 방송을 해서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어제 김종인 씨가 나오신다 그러길래 봤는데 예상한 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윤석열을 직격하고 비판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저도 윤석열 정권이 빨리 하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수를 위해서 좋아요. 국민을 위해서 좋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하더라도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가 탄핵하면서 하야하는 과정을 봤으므로 국정에 혼란이 오고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혼란이 오고 아주 국민의 심정이 요동을 쳤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탄생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또 탄생을 했는데,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국민들은 정치가 아주 혐오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좌든 우든 누구라도 너희들은 과거에 같은 탄핵 과정이나 그런 게 보기 싫으니 한번 제대로 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윤석열을 지지를 빼고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윤석열이가 탄핵을 또 당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고고TV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만두면 돼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고TV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안 내려놓고 5년 동안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안 둔다는 건데, 국민이 지금 대통령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그 대통령을 걱정하는 게 국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고고TV도 똑같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가 취임 100일 자기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인터뷰도 하고 방송 출연이 많지만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게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고TV는 하루에 3개는 찍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라도 찍는데 절망적이에요, 지금 정치가. 정치가 없어졌다고 제가 계속 그랬고, 정치력의 부재다. 윤석열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다.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엄청나게 깔보고 있어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정치 초년생이라고 보고 정치도 모르는 게 자기를 쫓아내? 이거예요, 지금 걔는.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게 정치죠 말이야. 몇 번 했다고 사회 문제나 또는 국가적인 아젠다도 없는 게 깔짝거려? 저는 못 쓰겠다, 이거예요, 지금. 어제 김종인 씨가 나와서 그 몇 번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치가 부재됐다. 정치의 부재다. 그거 맞아요. 그 여야 지금 똑같이 그래요, 전부 다, 이것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갈등 구조를 증폭시켜서 그래요. 여나 야나,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갈등을 갖다가, 정치는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갈등을 계속 양산해. 말꼬리 잡고 들어가고. 김종인 씨가 직격을 윤석열 100일 절망이다.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줘야 함에도 절망적으로 변해버렸다.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자기가 이너스클에 그 윤석열한테 말하기를 이너스클 사람만 쓰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정치권을 대상으로 사람을 가용하라 그러는데 쥐하고 비슷한 사람만 쓴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에 났다. 이건 똑같이 느끼는 정치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고고TV 같은 평론가도 공통점이 있고, 참모가 능력이 없다. 참모는 정무적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검사, 술친구, 와이프 친구, 와이프 인맥으로 쓰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났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 회복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분은 지금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나, 문제는 뭐가 있느냐? 국민들이, 그래도 정권이 망하면 안 돼. 정권이 망하면 국가가 망해. 또 대통령 선거 해야 돼?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와봐야 또 이재명이 저놈이는 민주당에서 나올 건데?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국힘 저것들도 저래? 이준석 저것도 저래? 어?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아니, 취임 100일 동안 어떻게 내각도 완성 못했냐? 어? 제일 핵심 부서인 지금 윤석열이가, 그건 뭐도 아무것도 없어. 윤석열의 머리에.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한다고 그러는 노동개혁은 어느 정도 그냥 물 건너 가버렸어. 대우고 조선 하청 노동자 그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어? 그 다음 연금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데, 연금개혁의 주무부서가 복지부 장관이고, 교육개혁의 핵심 부서가 교육부 장관인데, 박순애 들이면서 그냥 날아가 버렸고, 연금개혁부, 연금, 교육개혁의 핵심 부서인, 교육부, 총리하고 복지부 장관도 형성 못한, 이게 무슨 정부냐,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요점을 따지면은 이거예요. 이준석,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 이준석 씨가 싸가지 없다, 젊은 애가. 이거예요. 자기가 떠나라 그랬다, 대선 끝나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국힘 지도자, 당대표가 됐으면 남을 포용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아는 이준석은 그거를 안 하더라, 못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상대편이 뭐라 그러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편, 수백 명이죠, 수백 명, 솔직히. 나오면 즉각 반응하고 참지를 못 하더라. 정치 리더로서 당대표 쓸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이준석이한테도. 그건 맞는 소리예요. 응? 이준석이는 지금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애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 이준석이가. 응? 제가 듣는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다 직설을 해버리면은 충격받아서 안 돼요. 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다음 영상인가. 국힘 내 친중 애들도 이준석한테 혀를 차고 있어요, 지금. 저 정도일 줄이야. 저렇게뿐이 못하나. 우리도 자괴감이 든다. 이 분위기에 지금 국힘 내 친중 애들도, 개혁 보수들도.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이준석을 끌어안으라,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이고, 제왕적 대통령이고, 당의 정치에 관여 안 할 수도 없으니, 끌어안으라 그러는데, 끌어안은 게 되질 않아요, 이제는. 응? 기가 찬 얘기 벌어지고 있어요. 응?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윤석열과 이준석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 부재다.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놈 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가 채했으면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품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선거 끝나고 쫓아내려 했으니까 그게 없어서 오늘 같은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분이 품격이 있죠. 말에 품위가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묘한 현상이라는 것은 지랄하지 말라는 거야, 둘 다. 벌써 8분 했죠. 손수조가 오늘 조선인가? 동아인가? 주간지인가? 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손수조도 끝났어요. 손수조도 당시에 사상고에서 문재인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박근혜가 자객공천을 한 거죠. 그죠? 그거 TV 3년 이상 들으신 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했어요. 손수저가 신문기통이 조그맣게 1단, 2단 기사를 이렇게 두 줄 나올 때 제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박근혜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손수저한테. 너는 사상구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될 것이며 박근혜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또 박근혜가 최소한 5번은 너를 지원하러 선거 기간 동안 갈 것이다. 정말요? 정말요? 그러네. 참 철이 없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이게 대학
대학 총학 정도도 안 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인원 구성이. 그냥 손수조도 정치개혁을 해야겠다. 젊은이의 입장으로. 정치 운동하는 거 보면은, 아우, 진짜 그렇더라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 당대의 최고 정치인 박근혜가 4번인가 갔죠. 4번 가가지고 그 유세를 같이 띄워주고 연설을 해줌에도 결국은 7점 몇 프로가 9점 몇 프로로 문재인한테 떨어지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또 장정원하고 붙어가지고 또 떨어지죠. 그럼 손수조도 끝났어요. 그 기득권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 10년 동안 이 친구가 침잠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남편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요새는 뭐 장례 지도사 한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장례 지도사고. 아니 돈은 많이 벌어 장례 지도사가. 그래서 이 손수조가 뭐 전번에도 보니까 어디 잠깐 유튜브 나왔고 또 뭐 언론 중앙 언론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손수조가 말하기를 선을 넘었다. 이준석의 혁신을 지지했지만은 방식이 선을 넘었다. 어떻든 대통령 윤석열이가 보수당에서 차출됐고 선출된 대통령이고 당원이라면은 성공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준석이가 자성하기보다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성하기보다는 나는 옳고 나를 제외한 너희들 모두들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그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게 선을 넘었다.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해요. 얘도 똑같죠. 얘 둘이가 바로 박근혜 키즈였어요. 응? 박근혜가 얘네를 갖다가 정치에 집어넣을지게 저도 그때 박근혜를 도와서 산 거 당시 시켰지만은 얘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박근혜도 정치는 변해야 되고 정치는 개혁돼야 되는 걸 알았고 누구를 집어넣느냐 새로운 신세대에 밀레니엄 세대를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얘네 둘을 집어넣는데 둘 다 실패했어요. 응? 이준석은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고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점이 조금 보이는 것이죠. 얘가 하는 말이 청년 정치인이 썩어 버려진다는 그 프레임은 맞지가 않다. 그거 정확하지 않다. 썩어 버려지는 게 청년 정치인만 있는가. 숱하게 빛을 보지 못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썩어 버려진다. 항상 그래요. 선거 때만 되면은. 원래 여기는 그런 바닥이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만큼 젊으니까, 그만큼 소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뿐인데, 그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들어왔다가 허무하게 버려지는 이 판에 왜 청년 정치인만 저렇게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만 쓰고 버리느냐는 그 황변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요번에 이준석이가 6.11 당대표도 그렇고, 국민이 밀었어. 5060이 밀었다고. 그거 밀었으면은 지가 절치부심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자기 세력을 하고 계획적인 정책을 장기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말 가지고 표피적이고 자극성 있고 갈등만 일으키면서 이준석이 1년을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준석이 개혁도 한 게 있죠. 개혁한 게 뭐예요 여러분? PPAT가 하나? 그게 무슨 계획이래? 그 외에는 모두 기존 세력한테 자기가 다 줬고 뺏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쫓겨나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도 아직까지 손수지도 모르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비해서 자유로운 패기가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게 청년 정치인의 긍정적 요소다. 무슨 번뜩이는 패기가 있고 무슨 번뜩이는 무슨 자유로운 패기가 있고 무슨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20대 30대 이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커뮤니티 나서 지네끼리만 노는 거야. 지네끼리만 소수의 커뮤니티에서 노고 소수의 팬덤만 형성해가지고 지네끼리만 노는데 그게 무슨 자유로운 패기야. 한 번도 그거 나가서 정권 투쟁을 외치고 국가이익을 외쳐봤냐 이거지. 무슨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 2030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만 환영받는 거? 그게 60, 70, 50한테도 환영을 받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그게 국가적인 계획이고 아젠다예요. 뭐가 있어 이게 2030들은 솔직히. 얘네들이 하는 말, 손수조가 하는 말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자유로운 패기가 청년 정치의 긍정적인 요소다. 이것도 틀렸어.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기성정치는 모두 잘못됐고 나만 옳다는 독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 지금까지 나타난 청년 정치의 다른 면이다. 이거는 맞아. 지금 말이죠. 그 이현주라는 거 떨빡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무식하더라고 요새. 정봉자고 짓거리고 다니고 평론하러 다니는 거 보면은 세대 전쟁이 시작됐다. 세대 갈등이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우리가 세대 갈등이기? 우리도 20대 때 군부 독재하고 세대 갈등, 정치 갈등이 있었어. 요새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2030 얘네들이 요새는 자기 이익주의, 자기 자유, 자기 이것만 갖고 지금 싸우는 거야. 과거에도 세대 갈등은 있었고 세대 충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탄핵과정도 거리로 나가서 그걸 무너뜨린 거지. 그때 커뮤니티 SNS 다 있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무너뜨린다고. 근데 요놈들은 보면 전부 다 SNS 커뮤니티란 말이야. 그거는 폭발력이 없어요. 흡인력이. 지들끼리 놀이라고. 이준석이는 1년 동안 내가 심각하게 말하면 이준석은 정치 놀이를 하다가 지금 쫓겨나는 과정이라니까. 손수주 말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사람을 모으고 포용하는 정치 능력이 부족했다. 모았잖아. 2030 일부 남자애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PC주의. 약자화를 갖다 약자 공격하는 거.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김종인 씨는 서진정책, 5.18은 우리의 참상이고 우리가 저지른 거를 반성해야 된다. 이준석이가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 국민 연금하고 건강보험을 그 누구야? 김종인 씨가 만든 거예요. 김종인 씨가. 하나도 자랑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좌파적인 정책이죠. 지금 미국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박근혜를 갖다가 당선시킬 때 행복위원회라는 게 약자와의 동행이고 좌파 이념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약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정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지 강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능력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준석이나 능력주의에 심취된 것은 과학고나하고 하버드에 나왔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국민적인 토양을 갖다 제공해줬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세금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그런 학교를 설치하고 그런 유학 자금을 안 줬으면은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면은 이준석 같은 애가 그렇게 나올 리 있어요? 근데 이준석은 사회 경험이 없으면서 능력주의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주의라는 것이 국힘에 꽉 사로잡힌 거야, 국힘에. 그게 관료 출신들, 정부, 명망가들, 출세한 놈들, 능력에 의해서 출세한 놈들이 다 국힘의 의원들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부정해야 돼, 일단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크려면은. 그래서 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최고의 하도는 양극화다, 양극화. 인구는 줄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서 배운 놈만 조금 더 배운 놈만 잘 살게 된다. 이 초양극화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 이걸 해결하라고 김종인 씨가 그렇게 국힘에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김종인 씨 비대위원장 할 때는 예하다가 나가버리면 우린 그런 거 없었어 하고, 이준석이가 거기에 대한 도구마에 갇혀 있다고. 발목에 잡혀 있다고. 이준석은 지금 김종인 씨마도 부정한다니까? 말 안 듣잖아. 어른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건 노무현보다 더해, 이놈아는 지금. 노무현보다. 2030 너희들이 다시 정치를 갖다가 부시고 다시 구축을 하려면 앞으로 30년이 걸려!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른들 말 들어야지. 이 손수주도 37, 38살 뿐이 못 봐, 얘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정치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 가혹한 주문이다. 소수에 불과한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가혹하다. 단, 이준석 방식처럼 모든 기성 정치인을 다 적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청년이든 신인이든 누구나 이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그런 게 아니다.
얘도 아직 멀었어. 그거 TV에서 계속 비판을 하는데 당분간 평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올라오는 게 청년정치야. 마크롱이 언제 기준정치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했어? 오바마가 언제 그랬어? 이것들이 전부 다 마크롱을 닮고 싶고 하고 오바마를 닮고 싶고 하면서 지들이 척박하게 밖에서 그걸 이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국힘에 들어갔다는 거지. 나는 얘네들과 솔직히 그동안 좌파 진보 저 삼지대에서 젊은 애들이 걔네들이 얘네보다 이준석보다 학력적으로는 덜 똑똑하기도 하죠. 그들이 노력하다 명멸하고 그런 애들을 나튼 가치 있게 봐. 청년 정치 하려면 너희들이 그런 애들 다 통합시켜. 남녀 다 통합시켜. 2030 애들이 당하고 당 없어지고 지금 그냥 당 진행하고 있는 다 통합시켜서 한번 해봐. 이것들을 다 기존 정치인한테 계속 이렇게 기대려고 그러면서 공격하면서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김종인 씨의 말은 옳고 손수지의 말은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어른들을 갖다가 세대 갈등으로 그 이현주란에 보면은 또 면론과 평론가들 나오는 보면은 아주 무식한 철학적 사회 역사적 고찰도 없이 세대 갈등 전쟁이다. 세대 교체의 시대고 거기서 이준석가 있다. 과거에 그랬지. 그걸 해줬잖아. 당대표로. 근데 지가 쫓겨나면서 그게 부정이든 압박이든 지가 쫓겨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갖다가 형이화시키고 조롱과 희롱만 남기고 갈등만 남겼냐는 거지. 정치의 부재예요 지금. 여야나 통틀어서. 그러면은 정치력을 갖다가 아무리 현상이 이렇더라도 부재한 현상이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젊은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과거의 YS였고 과거의 DJ였어. 그들이 진산거 유 누구야 그놈아? 유진산인가? 걔네한테 그렇게 양쪽에서 말이야 모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승만한테 핍박받고 박정희한테 핍박받고 전두환한테 핍박받을 때 그걸 뚫고 나간 거는 왜 너희들 생각 안 해? 이 거지같은 2030 이 남자놈 새끼들아. 너희들은 너희 나이뿐이 모르는 거야. 과거를 책으로 배우고 과거를 갖다가 모르고 현재와 미래만 구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과거는 역사야. 역사는 발전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